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당사자 소송이다. 이런 것들은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작한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 시심적 쟁송이다 라고 해서 그 당사자 소송 시작한다 해서 그 시심적 쟁송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. 당사자 소송을 그 시심적 쟁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시작한다. 그래서 시심적이다. 이런 것들은 처분을 전제로 억울한 내권리 항고소송, 대등주체 계약을 이렇게 하면 이것을 주관적 쟁송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그 주관적 쟁송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주관적 쟁송이라고 얘기합니다. 주관적 쟁송, 개인의 권리구제, 다음에 국가기관끼리 싸운다 라고 해서 기관소송이 있습니다. 또 선거, 그 민중소송이라고 선거를 다툰다거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권리구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객관적 쟁송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객관적 쟁송 이렇게 부르고 그 이런 것들을 그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부르죠. 그래서 행정소송은 그 주관적 쟁송, 객관적 쟁송 그리고 그 기관소송, 그 민중소송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는 것이 그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죠. 그래서 주관적 쟁송, 그 객관적 쟁송, 행정소송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. 자, 이런 문제가 그 나오게 됩니다. 물론 그 행정심판은 거기 취소심판 이렇게 얘기해서 그 행정심판 이런 거 그 법정항고, 일반항고 심판, 일반항고 심판 이렇게 부릅니다. 뭐 심판은 별로고 소송을 이렇게 정리합니다.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1075에 그 도표를 그렸죠.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앞으로 이거 보겠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되는데 의무이행 심판은 된다는 그 의무이행 여부 요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1076까지 그렇게 1077까지 정리해 봤습니다. 그럼 1077에 행정심판과 소송의 도표가 있죠. 그럼 심판과 소송의 그 본질 차이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심판과 소송의 그 본질 차이를 정리해보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봅니다. 자, 그 심판과 소송의 본질 차이. 모든 소송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직권주의 소송구조하고 이 소송구조는 자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.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있습니다. 당사주의 소송구조는 여기 처분권주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여기 변론주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분권주의, 변론주의. 여기 직권조사, 직권탐지. 여기 그 직권조사주의, 여기에 그 직권탐지주의라고 해서 직권조사, 직권탐지, 처분권주의, 변론주의. 이게 이제 뭐냐면 처분권주의는 이것은 그 절차의 개시를 또는 그 범위를 또는 그 종료를 절차의 개시 범위 종료를 이것은 그 당사자 임의대로 맡겨놓은 것을 그러면 변론주의는 그 당사자의 주장에
그 법원은 기속됨을 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개시를, 범위를, 종료를 당사자 임의대로 당사자 주장에 그 법원은 기속됨을. 이게 뭐냐면 판사가 있고요. 여기에 옹고피고가 있습니다. 그러면 판사와 옹고피고가 있다. 그러면 너희들에게 당사자 A, B에게 이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하면 당사자주의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면 모든 것을 당사자한테 다 맡기겠다. 당사주의. 아니다. 우리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해서 이 모든 걸 다 하겠다. 그것이 그 직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 증인 데리고 오고 모든 주장을 다 해라. 당사주의. 아니다. 우리가 개입해서 모든 걸 다 판단했다. 이것이 직권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.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. 그 말은 처분권주의 개시범위 종료를 당사자 임의대로란 말은 A가 B에게 재판한다. 판사를 통해서. 그러면 절차는 판사 스스로 개시할 수 없습니다. A가 소장 제출해야만 절차가 개시되니까 그 심판이든 소송이든 그 A의 소장 제출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이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하죠. 내일 모레 판결을 선고하려고 해도 오늘 당사 만나서 소를 취하하기로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종료해버립니다. 내일 모레 판결 선고하려고 해도 오늘 만나서 소 취하하기로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종료해버리죠.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판결 선고를 하려고 해도 만나서 취하해버리면 모든 절차가 끝나서 그 종료해버립니다. 그러면 끝나는 것도 당사자 마음대로입니다. 범위, 교통사고 나서 치료비가 1,000만 원 나왔는데 그 소장에다가는 500만 원만 씁니다. 그러면 치료비가 1,000이 나왔는데 소장이 500 쓰면 판사는 그 500을 판결해 주지 이 1,000을 판결해 주지 않죠. 그래서 범위도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범위도 내가 그 원하는 범위 내에서 판결한다 라고 하면 이거 처분권주의라고 하죠. 예, 당사자 주장의 법원은 기속된다. 이게 뭐냐면 하숙집 아줌마한테 애가 돈 500을 빌렸습니다. 그 500을 빌렸다. 갚아야 된다. 근데 못 갚고 있다. 근데 10년 지나도록 아줌마 탈락 안 해서 이거 소멸시효가 완성해 버립니다. 그러면 10년 지나면 돈 안 갚아도 된다.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 그러면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면 그 채권 채무는 그 사라지게 된다. 소멸시효 완성되면 그 사라지게 된다. 근데 시완성되면 사라지는데 아줌마가 시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합니다. 그럼 A는 재판정에서 시완성됐다는 걸 너에게 유리한 사실은 너가 주장을 해줘야 법원은 고려하지, 너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한 법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 이걸 보고 변론주의, 즉 시완성 사실을 A가 주장하지 않아 버리면 그 A가 패소당합니다. 주장해버리면 아줌마가 패소당합니다. 그래서 변론주의, 당사자 주장의 법원은 기속된다. 그러면 이런 당사자주의가 철저히 적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민사입니다. 그래서 이 민사소송은 철저히 당사자주의가 적용되죠. 그래서 민사에서는 당사자주의가 철저히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. 근데 우리 행정법에서도 그러면 직권으로 한다. 법원이 당사한테 맡기겠다. 직권주의가 주로 어디에서 적용되냐면 심판에서입니다.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행정부 내부 통제니까 그 모든 것을 행정부 내에서 직권으로 뭔가를 하겠다. 그러면 그 행정부 내에서 뭔가 직권으로 하겠다. 이게 직권주의입니다.
아니다. 당사주의는 이것은 그 행정소송에서입니다. 행정소송은 객관적 3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했다고 합니다. 그러나 주된 것이 이렇다고 해야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즉 소송도 직권주의가, 심판도 당사주의가 가미되어 있는 거지 절대적이 아닙니다. 직권주의와 당사주의, 이게 무슨 말인지. 그러면 직권에 의해서 법원이 알아서 모든 걸 다 하겠다, 직권주의. 아니다. 너에게 모든 걸 다 맡기겠다, 당사주의. 그럼 민사소송에서, 여러분 민사재판 안 해봤지만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재판한다고요? 판사는 빠지고 모든 건 당사자가 증인, 증거, 재료, 서류 등 모든 걸 당사자가 입증, 증명을 다 해야 됩니다. 민사는 그렇습니다. 자,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 이런 용어 알았습니다. 당사자주의가 뭔지, 직권주의가 뭔지. 그러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장 제출이 있어야만 그 소송이 개시된다고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누군가 소장 제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A가 B에게 소장 제출할 때 가운데 판사에게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. 그러면 먼저 판사는 이에 대해서 그 요건 심사를 한다, 이렇게 얘기하죠. 그래서 이 요건에 대한 그 심사가 된다. 요건에서 탈락됩니다.